자, 2차 방정식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뒤로 가면서 계속 내가 이렇게 합쳐서 해줄 테니까, 자, 2차 방정식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가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계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봅시다. 자, 우리 절대값 나왔어요. 절대값 나오면 뭐 하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있죠. 함수든 식이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상관없이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뭐하니, 규현아? 대답을 안 해? 무조건 뭐해? 이건 진리야, 진리.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뭐한다? 절대값을 벗기려고 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벗긴다는 거의 기준이 뭐예요? 절대값을 벗긴다라는 거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벗기는 거잖아?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가든 음수에서 양수로 가든 경계점이 뭐야? 경계점이 0이잖아. 0을 거쳐가는 거잖아.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 나오는 x값을 기준으로 해서 벗긴다라는 게 방정식이든 함수든 부등식이든 똑같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x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눌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크거나 같으면 얘는 플러스 값이고, 그러면 그냥 x 플러스 1이 7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x가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애초에 조건으로 놨던 것과 결론을 비교했을 때 성립하면 답인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답이 아닌 거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0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벗기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x는 이거 넘어가면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 풀었는데 8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방정식은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절대값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절대값이 두 개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두 개를 벗기려면 얘는 범위가 몇 개가 돼? 범위가? 이거 벗기려면 범위가 두 개고, 이거 벗기려면 범위가 두 개죠. 근데 얘네 두 개가 겹치는 범위가 있을 테니까 세 개로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식으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절대값이 두 개 이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수직선으로 합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얘가 0 나오는 기준이 1이고요. 얘가 0 나오는 기준이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니까 이렇게 놓고 풀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으면 이거 마이너스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x는 뭐 나와? 3, 3 날라가니까 그러면 x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했던 조건에서 나온 결과야. 그러면 성립하죠. 1보다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규현아, 범위 얘기해봐. 뭐부터 뭐까지? x가 2보다 여기 해야죠. 여기. x가 1보다는 크고, 근데 0 같은 경우에는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수학적 약속이야. 0은 그냥 큰 쪽에다가 붙여주자. 그냥 이렇게 약속이야. 사실 여기부터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수학적 약속이니까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5 정도 생각해서 그냥 집어 넣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얘가 x 플러스 3 이렇게 놓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x 날라가고 x는 뭐 나와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x값의 범위를 얘라고 했는데 결과가 얘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보다 큰 거니까 이제 둘 다 양수죠. 둘 다 플러스 붙이고 그냥 나오면 되니까 얘는 2x-3이 x 플러스 3이다. 넘어오면 3x가 6이다. 그러면 x는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하에 2가 나온 거니까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은 0과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지금 제가 푼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범위 항상 생각하시고 겹치는 부분이 답이냐 안 되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깔끔하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주시면 되고, 저렇게 루트 나온 거 있잖아요. 우리가 루트의 x제곱은 뭐다? 제곱과 루트를 없애면서 그냥 x가 아니라 항상 얘는 x가 절대값을 동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문제도 뭐야? 절대값이 2개짜리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수직선으로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하나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자, 앞에 거랑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그냥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이구나 그냥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얘는 x제곱 2x-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 조건과 만족하는 거, 일단 둘 다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일단 여기서 x값을 구하려면 근해 공식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거 근해 공식 쓰면 마이너스 1에 프라마이너스 루트에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뭐야? 1 프라마이너스 루트에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는 0보다 큰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면 뭐예요? 루트 6이면 2.5모니까 그럼 이거 양수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는 얘밖에 없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x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6은 안 되고 1 마이너스 루트 6 얘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답은 얘와 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 나오면 그냥 한 가지예요. 그냥 나눠서 벗긴다. 요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럼 절대값 문제들은 다 할 수 있겠고요. 규현아! 네. 이거 뭘로? 뭘 기준으로 나눠? x가 2분의 1보다. 네,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과 결과치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차이 봅시다. 이 문제랑 이 문제. 요거랑 요거. 차이. 똑같은 절대값이긴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큰 틀 안에서는 절대값을 벗기려면 범위를 나누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생긴 문제랑 그 다음에 2x 플러스 4는 3이다. 이렇게 생긴 문제하고
일단 큰 틀에서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벗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는 벗겨서 할 건데 얘는 그냥 할 거야. 이 차이 느껴? 차이 느껴? 아니 얘도 벗겨서 해도 돼. 벗겨서 해도 되는데 그냥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을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절대값 x가 a야. 이거야. 그러면 봐봐. a라는 거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얘가 음수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문제가. 그쵸? 무조건 양수인데 이거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거를 풀 때,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똑같이 나누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a다. 이렇게 놓고 풀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는 a다. 이렇게 놓고 풀 거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x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a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 나온 거 어색하지 않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a 나왔으면 음수니까 이것도 만족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에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굳이 어차피 이거를 풀면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건데 굳이 내가 나눠서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 x가 a야? 그러면 그냥 절대값을 벗기는 대신에 얘한테 프라마이너스를 그냥 주겠다고. 그럼 얘는 가능한데 얘는 왜 불가능한 거야? 얘는 변수가 밖에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변수가 절대값 안에 이렇게 모두 있으면 어차피 그냥 절대값 나눠서 벗겨도 어차피 각각의 영역에서 만족하는 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근이 뭐일 거라고? 2x 플러스 4는 3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프라마이너스를 줘버리면 된다고.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그래서 앞에 문제들 다시 봐봐. x가 밖에도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x가 저쪽도 있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x가 다른 데도 있어. 안 돼. x가 여기도 있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안 돼.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저거 봐봐. 절대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냥 양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저 문제를 그냥 뭐 해버리겠다고? 그냥 벗기겠다고. 그냥 벗겨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a제곱 얘를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로 그냥 두 가지로 나누겠다고. 굳이 x값의 범위를 나누지 않겠다고. 이거 혹시 함수랑 연결할 수 있어요? 함수랑? 내가 영상에서 그게 없었나? 아니 우리는 어차피 2차 방정식을 중학교 때도 했고 그죠? 중3 때도 했잖아. 그리고 선행하면서 한 번 했고 특강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 그렇잖아. 지금은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실전 문제를 대비할 때지 2차 방정식을 공부할 시기는 아니잖아. 아니야? 공부도 해야 돼? 그래서 니네가 그래서 문제 풀어오면 모르면 일단 제가 해드리기는 할 건데 일단 기본적인 건 일단 돼 있잖아. 그쵸? 자, 우리가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 함수나 방정식이나 그지? 부등식이나 어차피 하나라고 그랬어. 우리는 그거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알겠죠? 연결 작업이 필요한 거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자,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우리 뭐부터 해? 방정식부터 해. 왜? 나는 뭘 알고 싶으니까? x 절편을 알고 싶으니까. 그쵸? 자, 방정식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 y는 이거의 함수와
y는 이 함수, y는 0이 뭐야? x축. 두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방정식을 푼다야. 고등학교 마인드는 항상 그래야 돼. 방정식을 그래프로 생각해야 돼. 그럼 이거 근이 뭐야?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 그쵸? 그러면서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 그래프지. 그지? 자, 그런데 나한테 만약에 그래프를 얘를 그리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래. 그러면 우리 함수의 전체 절대값이니까 이거 굳이 안 나눠도 되잖아. 전체니까. 그러면 이거를 함수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일단 안에 거 그려. 야, 기억 하나도 안 나? 안에 거 일단 그렸잖아.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전체 절대값 씌우면 y 값이 무조건 뭐 나올 수밖에 없어? 양수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음수 나올 수가 없잖아. y 값이.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얘네들은 양수 값이니까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인 애들이고, 얘네들이 뭐인 애들이야? 얘네들이 y 값이 음수인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위로 꺾여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fx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fx를 먼저 그냥 그려. 그 다음에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만 꺾어서 올리는 거지. 이렇게 x축 대칭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2차 함수도 저 안에 있는 거 2차 함수잖아. 저 안에 있는 2차 함수도 그려보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면. 그지? 그래 놓고 나한테 뭘 구하라고? 1과 만나는 애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1이라는 애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1이라면 그럼 얘는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얘는 근 몇 개야? 얘는 만약에 1 이렇게 되면 얘는 근이 4개 나오겠지. 그쵸? 이거 교점의 x좌표들이 모두 근이잖아. 얘네들이. 그죠? 그러니까 저 문제를 딱 보면 니네는 머릿속으로 함수 문제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럼 반대로 뒤에 가서 함수 문제 얘를 구하라고 하면 니네는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이것만 계속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간고사의 최대 적이 여기라고. 알겠죠? 두 번째 적이 나머지 정리고. 나머지는 뭐 다 맞아야죠. 그죠? 우리가 언제부터 했는데.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방정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뿐이야. 뒤에 가서 이제 함수로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식이 두 개인 거야. x제곱에 a 플러스 2의 x,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a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해서 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어 봅시다. 일단 x에다가. 여기다가 이 식에다 일단 넣어 봅시다.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뭐예요? 얘는 4에다가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에 a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뭡니까? a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날라가고 마이너스 1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는 4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에 a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마사니까 날라가고 플러스 1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한 근이 마이너스일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잖아. 자, 이거 일단 실근 존재합니까?
안 해요? 내가 실근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니네 머릿속으로 뭘 계산해야 돼? 얘가 실근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면 뭐 해봐야 돼? 아, 영상 봤다며!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있냐? 없냐? 없단 얘기는 뭐가 있단 얘기야? 허근이 있단 얘기 아니야. 그럼 실근이냐 허근이냐 물어보면 니네 머릿속으로 뭘 계산해봐야 돼? 판별식을 해봐야지. 그럼 판별식 해봐. 판별식 하면 뭐야? 1-a 2잖아. 판별식 d가 0보다 크잖아.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실근이 있지. 이거 실근이 있어 없어? 실근이 있죠. 중근이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 값을 일단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a의 두 근일 거 아니야. 알파 베타 뭐야? 근각에서의 관계. 알파 베타 뭐야 여기서? 규현아 뭐야? 너 근각에서의 관계 몰라? 근각에서의 관계 몰라? 그럴 수 있어. 보통 그러진 않는데. 아, 영상만 안 찍으면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근각에서의 관계를 모르면 어떡해. 너 영상 안 봤지? 저 새끼도 한 3배속으로 봤나 보네.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1이죠, 1.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2차 방정식 얘가 허근을 갖도록, 자, 허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냥 판별식 D만 해주면 된다. 1-8A. 허근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뭐여야 돼? 어? 저 새끼 안 봤어, 저거. 민경아, 0보다 뭐여야 돼? 작아야죠. 이게 너 끝나고 나머.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A는 뭐다? 8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1.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죠? 자,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도록, 얘들아, 중근 이꼴 다 말해봐. 하나씩 얘기하면 되겠네. 민경아, 중근 이꼴 완전제곱식 이꼴 접한다. 뭐 이꼴 뭐 이거는 이제 2차식에서 그 교점이 한 개일 때, 근데 이것도 어차피 접한다와 같은 의미긴 해요. 2차 함수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결국 접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이렇게도 표현되는 그게 있어요, 얘가. 그리고 뭐 실근이 하나 나올 때, 실근이 한 개일 때, 뭐 다른 표현 있나? 또 있나? 중근, 완전제곱식, 접한다, 교점이 하나, 실근이 하나. 뭐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이런 말이 나오면 통합해서 한 가지의 식을 떠올리지, 규현아. 뭘 떠올리죠? 판별식 D가 0이라는 거를 떠올리죠.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냐, 아니면 나중에 뒤에 가서 2차 함수 그래프로 나올 거냐, 아니면 부등식으로도 나오긴 합니다. 부등식에서 뭐 하여튼 그것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얘를 떠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내가 노파심에 물어보는데 너 근해 공식, 반각 공식 불러봐. 이거 중학교 때 뭐라고 표현하죠? B가 짝수일 때? 짝수 공식? 짝수 공식 불러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반값이란 뜻이죠. 프라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 제곱. 이것도 모르면
내가 편집하는 귀찮음을 감수하고 가서 때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판별식도 반각공식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4분의 D로 하고. 이거를 시켰더니 반각공식을 안 쓰고 꾸역꾸역 하는 걸 봐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식이 길어지면, 식이 복잡해지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지 맙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죠. 그러면 다 판별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해주는 거는 니네가 충분히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건 그냥 와서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시켰는데 못 풀었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아닌가? 뭐라고 하나? 솔직히 이건 뭐라고 할 만하지 않아? 아니 근데 내가 혹시 어려운 문제인데 착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모르면 물어보시면 다시 해드릴게요. 아니 이거 시간 낭비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학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이야. 학교가 4개야. 이건 4개 학교 공통이에요. 최소 3개 학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골이야, 단골. 단골이면서 당연히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안 틀립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혹시 딱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이게 설계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에다 노트 정리해 놓으세요. 문제 파트에. 알겠죠? 규현아, 설계해 봅시다. 이 문제 기억나?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여야 돼.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설계돼? 여기엔 지금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K값에 관계없이란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 K값에 관계없이. 이거 누구 재료야? 항등식 재료죠. 그럼 K값에 관계없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뭐 K 플러스 뭐가? 0이다. 식을 이렇게 정리할 거잖아. 그리고 K값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K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해서 너도 0이고 너도 0이다. 이렇게 푸는 게 K값에 관계없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근이란 단어가 나왔잖아. 중근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쟤는 뭐야? 판별식 D가 0이라는 재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재료가 2개인 거야. 그럼 이제 우선순위만 따지면 되죠. 항등식이 먼저야? 중근이 먼저야? 너 노트 정리해라. 노트 정리하세요. 지금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노트 정리하세요. 자, 얘는 판별식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항등식이야. 그쵸? 왜냐하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이란 얘기는 딱 언어를 들어봐. 누가 주인공이야? 이건 중근이 중근이 주인공이지.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데 이게 K값에 관계없는 거야. 이 뜻이잖아. 그렇잖아. 아니 실제로 얘를 K로 먼저 항등식을 했다 쳐. 그 식에서 판별식을 어떻게 쓸 거야? 판별식이라는 거는 X에 대한 2차 내림차순 정리해서 쓰는 거잖아. 그쵸? 아니 혹시 얘를 먼저라고 생각해봐도 이거 식 써보면 아니구나 이거 느끼는데 시험 시간에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으니까 정리해놔. 네. 자, 그래서 얘는 먼저 판별식부터 일단 짝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럼 얘는 K-A의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6KB. 자, 판별식 D가 0이다. 얘가 먼저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얘는 K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2의 AK 그 다음에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K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는 거야? 이제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K로 묶습니다. 뭐야? 6-2A의 K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네가 0이고 네가 0이다. 그러면 A는 3이 되고 그럼 B는
9가 되고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네, 이건 정리해놓고 계속 보세요. 우리 이제 시험 3개월 남았나? 2, 3, 4 3개월 남았어. 3개월. 우리 그때 6개월 남았다고 막 니네 아닌가? 그쵸, 우리 6개월 남았다고. 저쪽 반 애들은 거의 반년 남았다고 그랬어. 벌써 3개월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인데 중근을 가질 때. 그쵸? 그러니까 판별식 D를 먼저 해주시고 m에 대한 항등식 해주시면 되고요. k 값에 관계없이 표현은 다르지만 완전 제곱식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판별식 D는 0 한 다음에 항등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인데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야. 자, 일단 자,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나는 뭐 할 거야? 1을 근으로 갖는다 라는 조건식을 딱 봤으면 그러면 나는 뭐 할 거야 이제? 뭐 할래? 1을 근으로 갖는데 뭐 할래? 아까 했잖아. 아까 뭐였죠? 아까 이거 절대값. 이것도 뭐 근으로 갖는다며.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며. 근이라는 게 뭐야? 저거를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는 게 근 아니야? 근데 근을 알려줬네? 그럼 난 뭐 해야 돼? 근을 넣어야지. 식에다 넣어야지. 그죠? 이제 지금 나랑 말하기 싫은 거야? 그럼 왜 대답을 안 해? 모르는 거야? 말하기 싫은 거야? 하긴 둘 다 뭐라고 대답해도 욕먹는 건 똑같지. 대답을 해. 씨,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야. 목 아파 죽겠는데. 씨. 알겠죠? 1을 근으로 갖는다 라는 거는 식의 x는 1을 대입한다. 요거랑 같은 말이죠.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그 다음에 2p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그 다음에 p제곱의 k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k. 그 다음에 q 플러스 2.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다음이 k 값에 관계없이래잖아. k 값에 관계없이래니까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돼? k로 묶으면 되죠. 그럼 k로 묶읍시다. k로 묶으면 k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일단 얘는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k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k가 없는 게 q 플러스 3 여기까지가 없네요.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놓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70번. 자, 2차 방정식이 이거의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자, 일단 여기까지. x제곱이 mx 플러스 n이 0이야. 자, 이거의 두 근이 유리수야. 자, 이거 무슨 뜻이죠? 두 근이 유리수야. 그럼 이 조건에 맞는 식을 뭔가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뭘 뽑아낼까? 이게 두 근이 유리수란 얘기는 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실수체계에서 유리수를 제외시키면 누가 남는데? 네, 무리수가 남죠. 그죠? 그러니까 유리수가 되도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가 되지 말라는 거야? 무리수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두 되지 말고, 이쪽도 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아니 뭐 허수냐 실수냐를 나누는 거는 판별식 D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나누는 건 또 어떻게 나눠야 되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에서 무리수가 어디서 나와? 무리수가 왜 나와? 다시 근의 공식 써봐. 그러면 저걸로 근의 공식 써봐. 저걸로 근의 공식 쓰면 2에 마이너스 m에 프라 마이너스 루트에 뭐야? m제곱 마이너스 4n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 근이 유리수냐 무리수냐를 판단하는 거는 결국은 누구야? 누구로 판단하는 거야? 이걸로 판단하는 거잖아. 얘가 루트가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일단은 허수부터 걸르면 일단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판별식 D는. 근데 거기서 좀 더 세세하게 얘 루트를 없애줘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그러려면 얘가 뭐 나와야 돼? 제곱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제곱수까지 만족을 해줘야 무리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제곱수 나오는 걸 노가다 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저렇게 나오는 거죠. 자연수 mn. 일단 자연수란 말이 나왔으니까 무슨 느낌? 부정방정식. 그럼 부정방정식의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거였고, 대표는 이거고, 이게 대표고, 두 수의 곱으로 나오나? 이게 대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정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나와? a, b라는 순서상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한계가 아니라 유한계의 숫자를 그냥 넣어보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넣어서 결정하라는 거잖아. 그럼 뭐 7 이하의 두 자연수니까 최곱수 나오는 게 뭐 몇 개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해봐라? 그냥 네가 직접 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m제곱 마이너스 4n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뭐 나와야 돼? 제곱수가 나오는 숫자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러면 m,n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뭐 m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m이 1일 때 돼, 안 돼? 얘가 1이면 얘도 가장 작은 게 1이니까 일단 음수니까 안 되지. 그쵸? 그러면 얘가 되는 숫자가 어디부터야? m이 3. 그죠? 2하면 2, 4고 4. 이것도 되는데? 서로 다른이란 말 없잖아. 그냥 근이 모두 유리수라 그랬지. 그쵸? 그러면 m이 일단 2고 n이 1이면 일단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근이 얘밖에 안 나오니까 유리수 중근 맞죠? 이제 2는 끝났죠? 2는 끝났고 이제 3. 3 대입하면 얘가 9잖아. 그쵸? 그러면 제곱수 될 수 있는 게 뭐야? 2 가능하죠. 1이니까. 그쵸? 가능하죠.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4. 4면 얘가 16이잖아. 16보다 작은 제곱수가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일단 4,4는 당연히 되고요. 0이니까. 또 있어요? 없죠. 그죠? 12? 오, 되네. 4,3도 가능하네요. 그쵸? 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5. 자, 5면 이제 25야. 25야. 그러면 25보다 작은 제곱수. 그러니까 우리가 1, 4, 9, 16, 25, 36, 49 이런 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25보다 작은 제곱수가 16. 16 만들 수 있어? 안 되죠. 9 만들 수 있어요? 4 넣으면 되죠. 5,4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1 만들 수 있어요? 5,6 가능하죠.
그쵸? 됐네요. 5일 때. 그 다음에 이제 6일 때. 6이면 이제 36이잖아. 36이니까 36보다 작은 애들이 얘네들이죠. 그쵸? 그럼 일단 4, 9, 36이니까 일단 근데 9까지 안 되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5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11 빼야 되니까. 16 만들 수 있어요? (16)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6,5에서 가능하죠. 9 만들 수 있어요? 9면 27 안 되죠. 4 만들 수 있어요? 32죠. 안 되죠. 8이니까. 네, 안 되네요. 6 끝났네. 자, 그럼 이제 7이야. 마지막. 그러면 이제 49야. 예. 자, 49면 36 만들 수 있어요? 4, 9, 30면 안 되죠. 일단 36이면 13 만들어야 되니까 안 되죠. 25 만들 수 있어요? 20죠. 네, 6 되죠. 어디까지 했지? 20. 그쵸. 16 만들 수 있어요? 33이죠. 안 되죠. 9 만들 수 있어요? 40. 10 돼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나오는 순서쌍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렇게 자연수라고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대입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도 노트 정리합시다. 이게 문제 유형이 이거 정수 문제도 잘 나오거든? 정수? 근데 얘는 지금 유리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정수 문제도 잘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노트 정리를 해 놓읍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질 때 A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B의 값을 구하시오. A, B는 자연수.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느낌 있죠? 느낌 있죠? 자,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 D부터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0B 이렇게 되네.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A제곱이 60 곱하기 B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가 최소인데 B의 값을 구하래요.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건데 A, B가 자연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A, B 해서 순서쌍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해봅시다. 야, 이거 봐봐. 어쨌든 얘가 제곱수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60에다가 뭘 곱해서 제곱수라는 게 노가다로 가능해? 조금 그렇지 않아?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까? 우리 제곱수 찾는 방법. 아니, 아까야 간단했으니까 그냥 노가다로 한 거고 얘는 그닥 유쾌하지 않잖아. 그쵸? 60에 뭘 곱해서 제곱수를 만든다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제곱수 찾는 거. 생각을 해봐. 6에다가 뭐를 곱해서 얘를 제곱수를 만들려고 그래. 내가 이거 나열하라고 그러면 나열할 수 있어? 소인수의 도움을 받으세요. 소인수의 도움을. 얘는 뭐다? 얘는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제곱수를 만들려면 최소 곱해야 되는 게 뭐야? 최소 곱해야 되는 게 2 곱하기 3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2의 2승, 3의 2승이 나오니까. 그럼 그 다음에 최소 구하라 그러면 뭘 곱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얘가 2의 3승 3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럼 그 다음 거는 2의 4승 3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야? 2, 4, 3의 제곱수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면 우리가 소인수의 도움을 받자고. 알겠죠? 가뜩이나 얘처럼 가장 작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60이라는 애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60이 뭐야? 2, 30, 2, 15, 3, 5죠. 그러니까 2의 2승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B가 뭐가 돼주면 A가 최소한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겠어요? 네, 3하고 5만 메꿔주면 되잖아요, 얘가. 그쵸? 그러니까 B는 15가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제곱을 만들어주니까 뭐야? 30의 제곱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A는 30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됐어요? 네. 기현아, 이거 대답 못하면 내가 편집하는 귀찮음을 참고 가서 때릴 거야. 편집해야겠는데요. 아, 왜 그래 진짜 속상하게. 왜 그래 왜 속상하게. 대학 가야지. 일단 재료명부터 보긴 봤죠? 이거 딱 보면 떠올라야지. 이거 고3 때까지 나오는 거라니까. 이거 이름 뭐야? 아, 민경아 이름 뭐야? 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뭐야? 내가 쟤도 대답 못하면 살리려고 했거든? 내가 한 명만 더 물어보고 걔도 대답하면 너 죽일 거야. 세정아, 이거랑 세트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야? 아, 죽여도 돼. 뭐 굳이 쟤 살리려고 널 희생하지 않아도 돼, 이 새끼야. 대답해. 나 목 아파. 목 찢어질 것 같아. 뭐야? 아, 왜 그러지? 쟤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 빠릿빠릿하고 되게 잘했는데 내가 망친 건가? 내가 망쳤나 봐. 그지? 나 만나기 전까지 되게 빠릿빠릿했거든? 근데 나랑 공부하고 나서 얘가 이상해졌어. 내 잘못이지? 아니라고 대답을 해, 이 새끼야. 네. 혜준아! 네. 뭐야? 마이너스. A, B죠. 좋아.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만족하는 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경우야. 자,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는 하연아, 알지? 알 거야. 네. 이거 수능까지 나오는 재료라고. 우리 누나는 당연히 알죠? 그죠? 아, 시킬 애들이 많아가지고 얘까지 항상 질문이 다가가질 않네. 기억해. 계속 나오니까. 알겠죠? 너 진짜 한 번만 더 대답 못 해봐 아주.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 얘가 중근을 가질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중근 나왔으니까 우리는 일단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B제곱이 얘가 0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뭐 끝났네. B제곱에 1 마이너스 4A 제곱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0이 아닌 두 실수 A, B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0이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0 돼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a제곱이 4분의 1이란 얘기고, 그러면 a는 프라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뜻인데, 근데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겠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알겠네? 아, 저 어떡하지 저거? 복 받은 줄 알아. 여기 학교들 중에 니네 학교 시험 문제가 제일 쉬워. 하여튼 나중에 봐. 얘네보다 시험 못 봐오기만 해봐. 니네 학교가 압도적으로 시험이 쉬운 학교야. 복 받은 줄 알아. 너 거기서 점수 안 나오잖아? 아우, 진짜. 아우. 너 니네 학교에서 점수 안 나오면 넌 진짜 대학 가기 힘들어. 가뜩이나 저평가돼 있는 학교에서 점수마저 안 나오면. 자, x에 대한 방정식 이게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B에 대하여. 또 느낌 오죠? 그죠? 실시. 한번 거기 나온 애들은 풀어보세요. 전 그냥 혼자 식만 쓰고 있을 테니까. 응? 값이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나온 거 맞아요? 여기까지? 내가 틀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오고 나면 정수 AB에 대해서 AB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부정방정식의 대표 유형이라고 얘가 대표 유형이라고. 내가 써놓은 재료노트 보시면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하나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부정방정식의 대표 유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합니까? A로 묶든 B로 묶든 상관없어요. 해서 B 플러스 5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거지로 B 플러스 5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3B니까 여기에 플러스 3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 넘겨서 마이너스 4 써주시고, 여기에 원래 없던 15가 생겼으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15를 이렇게 곱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곱의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A 플러스 3하고 B 플러스 5 얘가 11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AB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11로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얘가 11이고 얘가 1인 경우, 얘가 1이고 얘가 11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 1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1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A, B의 순서쌍을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엔 뭐예요? 11이니까 8. 그 다음에 얘가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고요. 얘가 1 나오려면 A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11 나오려면 B가 6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1 나오려면 마이너스 14고요.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마이너스 6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 나오려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나한테 A, B의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제일 커요? 64. 얘가 제일 크네요, 얘가. 그쵸? 84. 얘가 제일 크겠네요, 얘가. 됐어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항상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내 재료에 그렇게 내가 써놨죠. 중요한 거니까. 계속 눈여겨보세요, 부정방정식. 하여튼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나왔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나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오거나 아까처럼 순서상 형태로 나오거나, 알겠죠? 이거 다 부정방정식의 일종이니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식 이거와 두 정수 MN에 대하여, 이것도 뭐야? 이것도 정수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닐 거라고.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일단 px. 봐봐. px에다가 내가 이걸 집어 넣을 거거든? 근데 이거는 니네가 해봐. 이거는 우리가 공통수학 2를 공부를 했었으면 이거는 사실 px를 평행이동 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게 평행이동 형태가 이 상태보다 우리가 px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가 중3 때는 거의 이차함수를 어떻게 표현했어? 이제 중3 때 이차함수 그렸잖아. 어떻게 그렸어? 그때 x절편을 기준으로 니네 안 그렸어.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렸어. 그럼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이차함수식을 다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해서 했었단 얘기야. 그게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는 편하다고. 왜냐면 식이 깔끔해. 식이 깔끔해. 그래서 자, px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합시다. 완전제곱식으로.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럼 1이잖아? 근데 여기 플러스 4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있으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qx를 구해. qx는 p에 x 플러스 m 플러스 n이라잖아.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x자리에 x 플러스 m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x자리에 m 플러스 n을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거에다가 뭘 더한 거야? n을 더한 거야, 그냥. 그럼 얘는 플러스 n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느껴봐. qx를 만약에 엿다가 넣잖아? 엿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x 플러스 m의 전체 제곱 2배에 x 플러스 m 플러스 4 거기에다가 n을 더했으니까 플러스 n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정수 mn이라고 나오면 일단 부정방정식 형태라는 거 알고, 미지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니까 내가 숫자를 넣어서 해석하겠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복잡한 식은 내가 숫자를 넣기가 힘들잖아. 식이 최대한 간단해야지. 그래서 방금 전 그 문제도 xy, xy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보기 편하게 뭉친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 식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하는 게 편할 거라고. 요렇게. 그래서 qx가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q0가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뭐야? n-1의 전체 제곱. 그
그 다음에 m 플러스 3. 근데 얘가 6이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좀 더 간단하게 할까요? n-1의 전체 제곱 플러스 n은 3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뭔가 느낌 오지? 느낌 오지? 여기다가 mn 숫자 집어넣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간단한 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네. QX는 0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허근을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뭐야? 원래 판별식이지. 근데 우리 좀만 생각 좀 해보자. 판별식 하려면 어차피 이거 전개해야 되잖아. 그럼 어차피 이 식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판별식 D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꼭지점을 나타내는 식 아닌가? 그쵸? 이거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뭐라는 거야?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뭐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는 거 아니야? y좌표가 뭐라는 거야? 얘가 m 플러스 3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허근을 갖는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전개해서 판별식을 해야 돼? 판별식의 의미가 뭔데?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실근 두 개인 거고, 이렇게 하면 중근인 거고, 이렇게 하면 허근 아니야? 근데 내가 굳이 이 꼭지점의 y좌표를 아는데 굳이 판별식을 하자고? 아니죠. 이건 함수와 호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지만 이게 함수랑 호환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짓을 안 해. 이거 풀어서 막 판별식하고 있고 막 그런 짓을 안 한다고. 내가 여기까지 구했으면, 허근이면 x좌표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붕 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면 끝나죠. 얘가 뭐는 거야? 얘가 0보다 크면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n은 뭐면 된다고? n은 마이너스 3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지금 뭐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mn의 순서상의 개수 구하라는 거라고. 구하면 되죠. 해볼까? m이 0이면 m에다 0 넣어봐. 기준이 없나? 1부터 넣어볼까? 1부터. 뭐 하는 거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1 대입하면 0이죠? 그럼 n은 3이죠. 만족하지? 그쵸?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1로 만들어 봅시다. 얘를 1로 만들면 m이 0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n이 뭐면 돼? n이 2면 되잖아. 그쵸?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안에 있는 숫자를 2를 만들어 봅시다. 2. 그럼 뭐야? m은 마이너스 1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얘가 4야. 그럼 n이 뭐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지. 그쵸? 가능하죠?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이번에는 얘를 3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m이 4야. 일단 말로 합시다. 얘가 3이 됐어. 그럼 제곱하면 9죠? 그럼 n이 뭐여야 돼? 마이너스 6이어야 되잖아.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여기부터 안 돼.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얘네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서상 몇 개야? 5개지. 3개라고? 죽을래? 5개죠. 그쵸? 됐어요? 됐어요? 안 찍어도 돼요? 아니요, 물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문제들은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니까 알겠죠? 여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니네가 풀어보세요. 니네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세 문제 풀어 오시면
다음 시간 아마 이 문제는 질문이 아무도 안 나왔었거든. 이건 쉬워요. 276번은 질문이 이것도 풀어오긴 하는데 약간 좀 식이 좀 더럽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애들이 풀어오긴 했는데 식이 좀 더러웠고 그래서 다시 풀어줬고 얘는 쉬워서 그냥 나왔고 얘는 다 질문이 나왔고요. 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세 문제는 일단 직접 풀어보시고 한번 고민해서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그리고 요 문제 이거는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많이 봤어요. 이게 왜냐하면 포지션이 좀 애매해. 이 문제 포지션이.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항등식 단원에도 있었고요. 이 문제는 뭐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잖아. 방정식이잖아.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 문제의 고난도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고난도 문제로 이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 했어요, 이거. 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을 하는데도 이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2단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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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즉 근데 우리는 세 번째란 얘기야. 고로 우린 이걸 풀 줄 알아야 될걸, 아는 게 좋을걸, 알아야 될걸,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죠. 솔직히 이 문제 봤어 안 봤어? 봤잖아. 이따구로 나온다 이거지. 응? 봤어. 자, 일단 첫 번째. 자, 항등식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배운 시점이니까. 그러면 이걸 오로지 항등식으로 풀어야 돼. 까짓 거 뭐 가능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얘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1차에서 자, 얘가 몇 차야? 얘가 2차잖아. 그럼 얘는 제곱해서 2차라는 거 아니야? 그럼 px는 몇 차야? 1차잖아. 그럼 내가 px를 뭐로 놓고 mx 플러스 n으로 놓고 우리 항등식은 뭐가 있으니까? 수치 대입 아닌 개수 비교니까. 미지수 몇 개? 하나, 둘, 세 개네? 그럼 숫자 세 개를 때려 박든가 아니면 남는 게 시간인데 제곱하든가 제곱해서 개수 비교하든가. 대신 제곱하면 살짝 유쾌하진 않아요. 항 3개짜리 제곱은 좀 짜증나거든. 아니 그래도 남는 게 시간인데 제곱하셔도 돼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 차라리. 근데 봐봐. 살짝 내가 어설프게 알아. 그럼 이제 무슨 짓을 하냐 하면 px를 뭐로 놔? 내가 어설프게는 할 줄 알거든. 어설프게. 이 문제는 함정 문제야, 기본적으로. 함정 문제야. 그럼 니네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어딜까? 2차네? 해석했어. 최고차항이 1이네? px를 뭐라고 넣는 거야? x 플러스 b로 넣는 거야. 그러고 수치 대입하든지 제곱해. 그럼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 지금 형이 도리도리 했잖아. 그럼 뭔가 안단 얘기네. 아니야? 그거 뭐야? 성렬이 형 같은 거야? 그거 왜 도리도리하고 난리야? 뭐야? 이걸 왜? 아니 1이잖아. 그럼 내가 1로 놨는데 왜 아니야? 그게 함정 문제야. 이건 그거 틀리라고 하는 거야. 니네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했지? 너 여기서 함정에 빠질 거야. 그러고 낸 게 그거야. 내가 말하는 지금 함정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못 느껴. 아무튼 항등식 문제면 그렇게 풀자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제곱해서 개수 비교하면 답이 나와. 그게 항등식 풀이야.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인수분해에도 등장을 하겠니? 이걸 인수분해 문제라고 생각해봐. 이거 왜 인수분해일까? 어느 곳에서 인수분해일까?
아니 어쨌든 한쪽식이 뭐 된 거야? 완전 제곱식 됐잖아. 그러면 얘네도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단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완전 제곱하면 이꼴 뭐라고? 판별식 D가 0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그러면 얘는 어떤 풀이를 쓸까요? 당연히 노가다보다. 그죠? 완전 제곱 2차식으로 얘를 인수분해 하시는 게 낫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일단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한 A 값은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먼저 구해 주자고요. 뭡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3AX 얘는 2A제곱 플러스 4야. 자,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거의 판별식 D가 9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A는 뭐가 나온다? A는 프라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뭐 해야 돼? 문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 A 값에 대한 조건이 뭐가 있나? 라고 봤더니 없어. 그리고 반가운 말이 써있죠. 모든 P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러면 자, p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란 얘기는 봐봐. 얘가 지금 두 가지 식으로 나뉜다는 거 아니야, 얘가. 그쵸? 자, a가 마이너스 4야. a가 마이너스 4면 뭐야?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 4, 16, 32, 36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플러스 4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었단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결국 뭐야? x 플러스 6의 제곱이냐? 아니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거나 아니면 x 플러스 6의 제곱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px는 몇 개 나와? px 몇 개 나와? px 몇 개 나와? 몇 개야? 대답을 해! 몇 개야? 내가 다 풀어주자. px 몇 개 나와? 아이씨, 이것들이 자꾸 실력은 안 늘고 눈치만 늘어. 니네 지금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저 새끼가 두 개인데 나한테 물어보지 않겠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몇 개야? 야, 얘기해. 뭐라고 안 할게. 몇 개야? 그지? 누나 몇 개야? 괜찮아. 몇 개야? 두 개 같지? 두 개 같지? 네 개? 나머지는 다 두 개야? 네 개야, 네 개. 내가 아까 말한 함정이 그거야. 얘를 최고차항이 1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x 플러스 a라고 놓잖아? 그럼 얘도 두 개 나와. 근데 어차피 두 개잖아. 아싸, 맞았다 이러고 이게 함정이라고. 이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들아, 이게 x는 a밖에 없니? 아니잖아. 아니잖아. 뭐도 있어. 마이너스 a도 있잖아. 그쵸?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국 px 플러스 2라는 값은 뭐라는 거야? x 마이너스 6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x 플러스 6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결국 px는 2 넘기면 되니까 x 마이너스 8이거나 마이너스 x 플러스 4이거나
x 플러스 4이거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1 넣어서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 어차피 다 사라지죠. 그쵸? 뭘 넣든 합은 얘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6에 8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4점짜리거든. 그러니까 그래요.